담아놨을 때 이렇게 매일 때 한 번씩 조금 텁텁해가지고 양념 간장을 많이 넣어도 이렇게만 해도 너무 이게 줄기인데 우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거는 항상 줄기를 이렇게 벗겨야 돼. 이렇게 벗기면 돼. 너무 길면 안 돼서 이렇게 한 두세 등분 이렇게 이 소금 좀 넣고 슬쩍 데칠게요. 이거를 너무 푹 익히면 나중에 또 볶아야 되니까 볶을 때 다 퍼지고 모양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거든요. 이렇게 슬쩍 데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도 가는데 이거 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샐러드 개념 같게 하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볶으면 어차피 여기서 물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털어주세요. 물이 어느 정도 빠졌으면 이거 한번 볶아 볼게요. 이거 간단해서 내 생각에 이거 먹으면 살이 안 찌고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 이게 식용유 안 넣고 올리브로 많이 안 볶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물이 생겨요. 물기를 조금 해서 하면. 이 음식이 너무 물이 없으면 또 맛이 없어요. 그냥 소금만 넣을게요. 맛간장인데 이게 너무 소금만 넣으면 저는 맛이 어우러지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 홍삼맛 간장이에요. 많이 볶을 것도 없어요. 이 정도 뭐 아까 삶고 해서 생거 맛은 안 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후추를 넣지 말고 한 김이 나간 다음에 후추를 넣으면 돼요. 식히고 여기. 어우 향 좋다. 왜냐면 후추 넣기 위해서 살짝 식혔어요. 이건 검정 후추보다는 흰 후추가 원래 줄기를 안 상하게 하는, 색깔을 안 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들기름입니다. 통들게 볶아 놓은 거예요. 좀 넉넉히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뜨거울 때 넣으면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져.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조금 해서 나는 식은 음식보다 뜨거운 음식이 좋은데 이럴 때는 들깨를 위하여 식히는 거예요. 저는 좀 즐겨 쓰는 편입니다, 이거. 통고추로 이거는 안 갈고. 네. 샐러드 같은 데 넣어 먹죠. 맞아요. 위에 조금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먹던 사람은 씹히면 깜짝 놀랄지도 모르죠, 그죠? 후추를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이 정도만 담지 뭐. 여기는 미나리를 많이 넣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 느타리 좀 굵직굵직하게 찢어서 볶으려고요. 표고랑 같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이제 전분은 아주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이 고춧가루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 들기름 넣고 볶을게요. 이게 콩나물이 준데 이렇게 버섯을 조금 넣으면 약간 다른 씹히는 그 식감 때문에 콩나물 대가리하고 다리 발을 다 떼는데 우리는 아까워서 다 쓸래요. 간 이따가 보고 다시 해야 돼서. 벌써 이렇게 물이 나와요. 불이 너무 세가지고. 미나리 넣어도 되겠다. 간만 보고 넣을게요. 이거는 매운맛에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미나리는 숨 죽으면 얼마 안 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연근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암수. 암수래요, 이게. 이게 암이고 이게 수래요. 예. 이게 맛이 덜해. 아. 그래서 요런 걸 사야 돼. 요렇게 동실동실한 거. 할 때 그냥 매끈한 거. 네, 될 수 있으면 상처 없는 걸 써야 돼. 살짝 데쳐서 하면 겉은 좀 쫄깃쫄깃하고 안은 그 아삭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뭐 생각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이 표면이 살짝 익을 정도. 아, 요것도 됐대. 이렇게 요 가상사리는 색깔이 맑아졌죠. 안에하고 다르죠. 요 정도. 저어서 좀 넣을게요. 왜냐하면 수분이 좀 있어야 돼요. 진간장. 이렇게 넣고 그냥 졸이면 금방 너무 오래 안 해요. 너무 오래 하면 뭐라 그러나 아삭한 맛이 훨씬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끓으면 좀 불을 약간 낮춰야 돼. 왜냐면 끝까지 센 불이 하면 우르륵 거디거 버려요. 정말. 그래야 간이 골고루 먹으니까. 색깔이 좀 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색깔 익었고
그리고 여기 남는 간장이 조금 있어야 돼. 설탕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약간 반지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미처 못 먹으면 그렇게 담아놨을 때 이렇게 낼 때 한 번씩 이렇게 적셔서 내야 음식이 매끈해지요. 어릴 때 우리 돼지 콧구멍이라고 절대로 안 먹었어. 그래서 잘했지. 농사 잘 지었지. 도덕구이 할 때. 예. 아려 좀 아직. 아려. 이렇게 해서 솔솔솔 너무 많이 가지가 살짝 아리잖아요. 아린 맛이 나지. 그러니까 식초하고 소금하고 설탕 넣고 조물조물 해놨다가 꼭 짜버리고 그래 아린 맛이 좀 빠져. 되게 깨끗한 식초 쓰신다. 식초 없어. 이거 마지막이야. 하나 사야 된다. 식초, 소금, 설탕을 지금 넣었거든요. 요걸 이렇게 좀 주물주물 해놓으면 이게 이렇게 좀 덜 뻣뻣해지고 이 도라지의 아린 맛이 좀 감해져요. 수미죽이가 이렇게 부들부들해졌어요. 이제 많이 아까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주물주물해서 요거 아까 식초하고 꼭 짜버리면 돼요. 이거는 고추장만 안 넣고 고춧가루하고 같이 넣을 거예요. 고추장만 넣으면 조금 텁텁해가지고 고춧가루 좀 넣고 간은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여기는 통깨를 넣을게요. 깨소금을 넣으면 이게 두드려가지고 지저분해 보일까 봐서 효소 조금만 넣을게요. 너무 양념 진하게 안 해도 되고. 새콤달콤해요. 네, 약간 새콤달콤하면 좋지. 이렇게 놔놔도 약간 저절로 수분이 좀 생겨요. 촉촉해지나요? 예, 촉촉해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여기 3등분 해서 하면 딱 좋아요. 이렇게. 또 조금 넣을게요. 떡볶이에는 일단 쑥떡을 안 쓰잖아. 그죠? 근데 이거 괜찮더라고. 넣어보니까. 요거도 제가 한 3등분 자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참기름으로 슬쩍 볶을게요. 버섯은 좀 볶아져야 돼서 떡이랑 같이 볶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골고루 묻힌다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볶아주면 돼요. 슬쩍 그냥 몇 개가만 껍질이 노릇노릇하도록만 볶아요. 이렇게 좀 나눠요. 밑에가 노릇노릇하도록. 그래서 너무 자주 뒤적거릴 필요도 없고. 약간 이렇게 아까보다는 약간 꼬실꼬실하거든요. 요 정도 되면 좋아요. 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고 그냥 뭐 중간중간 섞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제 이게 후라이팬이 뜨거우면서 조금 빨리 구워져요. 이봐, 버섯도 구워졌잖아요. 보이죠? 이렇게 이봐, 색깔이 달라졌잖아. 이럴 때 해야 해요. 뭐라 그럴까? 쫄깃쫄깃한 맛이 더 있어요, 버섯도. 네, 요거 맛간장입니다.
이거 아까 버섯 해놨죠? 물. 네. 또 호박은 푹 안 익혀도 됩니다. 푹 익히면 국이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 가루. 그 다음에 물엿. 이따가 맛보고 가감은 하면 됩니다. 각자 설탕을 좀 넣어도 되고. 후추입니다. 떡볶이에는 정말 후추 간을 잘해야 맛있어요. 또 여기다 참기름을 한 방울 넣어도 되는데 각자 그거는 먹고 싶은 사람 넣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아까 참기름은 좀 많이 넣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모든 밥에 찹쌀. 우리는 이거 할 때 버섯 이렇게 담가놓은 물을 잘 넣어요, 한 번씩. 이쁘잖아, 이렇게. 색깔도. 그리고 맛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딱 이래 놓고 이제 무하고 이거 뭐야 콩나물하고 이렇게 반반 넣으면 돼. 콩나물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단맛도 나고 또 괜찮아요. 무 좀 넣으면. 우리는 좀 정말 많이 넣는 편이에요. 요거는 콩나물밥에 그 양념 간장에 넣을 거예요. 양념 간장에 넣을 거라서 곱게 썰어야 돼. 무에 간이 들어가라고. 물이 빠지라고. 무가 네. 이렇게 간장을 먹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무에서 물이 나와서 약간 슴슴해져요. 콩나물을 비빔밥을 하면 이걸 안 할 리가 없고 다른 양념장에도 거의 넣지거든요. 그지? 하나에 무밥에도 넣고. 그래.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어도 돼요. 더. 네. 왜냐하면 고춧가루에서 나오는 맛하고 이 풋고추에서 맛이 달라서 이렇게 옆에 내가 항상 조금 이렇게 놔. 이렇게 하고 참기름만 넣으면 이거는 중요한 거는 잘 섞어야 되는 거. 밥이랑 무랑 콩나물을 따로따로 아니 넣으시는군요. 이렇게 하면 조금 보기가 이렇게 좀 나중에 양념간장을 넣으면 아. 우리가 해 먹어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네네. 그래서 이거는 대추거든요. 네. 그래서 대추부터 좀 썰고 이게 바위에 붙어 있거든요. 네네네네. 약간 습한 데 붙어서 그걸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건데 이제 이걸 담궈 가지고 이거 불려가 뒷부분을 좀 긁어내야 돼. 여기 그 약간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들어서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 넣어 보니까. 맞아요.
이래놓고 이제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이 이 부분만 보는데 이 아랫 부분이 이게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따끈합니다. 따끈해요. 따끈할 때 돼야 이게 확 붙더라고. 네, 넣을게요. 네. 오. 그런데 이걸 배꼽이라고 그럽디다. 네네네. 요거를 이렇게 잘라내. 아. 이렇게 네. 긁어야 돼.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해요. 아. 채소를 끌어서 네.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요.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졌죠. 네. 뭉쳐졌죠. 네네. 이렇게 채 썰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슬쩍 삶아서 냉동실 우린 항상 넣어놓고 밥할 때 넣어 먹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금방 여기 넣어도 다 익어요. 이렇게 네, 냉동실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데 너무 큰 밤은 잘라서 쓰시고 이거는 밤이 작아서 그냥 넣어도 되거든요. 뚜껑 덮어서 불 올려놓으세요. 설탕 넣을게요. 네. 이렇게 밑에서 예, 이렇게 예, 예. 골고루 섞이게. 잘못하면 예. 골고루 안 섞이면 맛이 네, 골고루 안 가요. 그렇겠네요. 특히 설탕이 들어가지고. 아, 네. 아니 여기부터. 아, 여기부터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이거 할 때 콱콱 누르면 안 돼. 아. 말아가지고. 예, 대충 말았어. 그냥 요대로 살포시 얹으세요. 이렇게 끓을 때 너무 김이 올라와서 금방 되거든. 이렇게 해서 딱 올려놓고 시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이 한 20분 돼가지고 익었어. 자, 오. 그죠? 깨끗하네요. 예, 떡이 안 딸려오지? 쌀이. 그러면 다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뜸을 좀 들여야 돼. 이거 불 끌게요. 네. 뜸이 들어진 것 같아서. 잠깐만. 아이고, 뜨거워. 이런 상태에서 김이 조금 나가야 돼. 너무 뜨거울 때 만지면 이게 부서지더라고. 이야, 멋있는데요. 근사하지요? 예, 근사해요. 뭐 이대로 해도 되고 이거 하려면 여기 놓고 접시를 한 번 더 뒤집으면 돼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뒤집을까요? 뒤집으면 아까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됐다. 됐죠? 와. 응. 오늘 양갱의 재료는 팥과 밤과 그리고 한천, 조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팥은 한 4시간 정도 불린 겁니다. 커피부터 까서 물에 좀 담가 놓은 거거든요. 건조된 밤은 금방 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에 좀 담궈서 이 율피를 조금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까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처음 절에 들어왔더니 스님들이 이렇게 옛날 칼로 밤을 이렇게 까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대로
예전에 스님들이 하셨던 거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한참 지금 바로 쓸 거 아니라서 두면 여기 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갈변 현상 같은. 요럴 때 물을 조금 담가 놓으면 돼요. 그다음 찬물을 따라서 버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푸르르 끓으면 따라내고 다시 물을 부어서 다시 끓이면. 보통 한 반나절 정도는 팥 삶는데, 그래서 처음에 센 불로 해서 중불로, 그 다음에 약불로 뜸을 들이는 데까지요. 팥을 으깨요. 껍질은 버리고 고운 앙금만 쓸 거예요. 앙금을 내리고 나면 물하고 앙금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이 물을 가만히 따라냅니다. 밤을 이렇게 탈피를 다 해서 놔두면 갈변이 돼요. 이거를 방지하는 약간의 코팅제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밤이 하얀색에서 이렇게 끓이니까 살짝 노란색으로 변했잖아요. 모든 재료는 이게 비슷해야 같은 시간에 익는데 팥은 작고 밤은 크기 때문에 밤을 먼저 졸여주는 것도 있어요. 천을 불릴 건데요. 이게 건더기로 있으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 불려야 되는데 가루로 된 거는 가루 넣고 물 넣고 한 10분? 10분에서 한 20분 사이면 다 불어요. 저어서 이대로 두면 돼요. 한 200ml, 250ml 정도 붓는 것 같아요. 한천 10g에. 얘는 한천 분말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어줘야 돼요. 이게 물하고 한천 분말이 이렇게 떠 있어요. 물이 떠 있고 밑에 가라앉아서 이걸 저어서 이게 익을 때까지 호화를 시키지 않으면 얘가 밑에 들러붙어서 타요. 조청이 들어가면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래도 이게 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타요. 이거를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게 굳는 정도? 그게 가장 정확해요. 이게 식어서 떨어지면 굳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분리가 되죠. 네.
자, 이대로 해서 하루 정도 실온에서 굳히시면 맛있는 양갱이 됩니다. 우와, 좋다, 좋다. 완성된 양갱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아, 색깔도 곱다. 이런 식으로. 좋다, 이거. 아, 예쁘다. 이거 이게 한 장이구나. 다 있는 것보다 훨씬 단조롭고 좋다. 오, 또 다른 게 나오네.